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27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스터홈즈는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로 세림동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스터홈즈 가맹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또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반기 분양되어 갑천 1블록 전매 제한 강화 전 막차 탈까? 올해 하반기 분양대어로 꼽히는 대전 갑천 1블록이 전매 제한 강화 전 분양 막차를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으로 1년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는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갑천 1블록의 분양 시점이 8월께로 예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 적용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권 거래 기간 강화는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면서 갑천 1블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시점이 청약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다. 공공택지인 갑천 친수구역에 분양되는 갑천 1블록은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분양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아 높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팔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갑천 1블록이 전매 제한 강화 전 분양 막차를 타게 된다면 청약 경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역대급 청약 광풍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재호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발표 이후 건설사들이 8월 이전 밀어내기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갑천 1블록의 경우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다 보니 8월 분양이 가능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이 되면 분양권 전매가 바로 1년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다음은요. 넓어진 내 집 마련 길.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개정안은 거주 의무 적용 대상 주택 확대 및 거주 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를 골자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주 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에는 환매가 의무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 사유,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할 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 과장은 거주 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네, 그래서 여기 공공 분양하는 곳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5년 동안은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신 이후에 매매를 하셔야 이제 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나 본데, 한 곳에서 5년 산다는 거 생각보다 이 기간이 좀 개인의 재산권을 좀 상당히 침해하는 게 아닌가. 5년 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또 한번 연구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다음은요. 골목길 뜨자 서울 단독주택 가격 10억 시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한 단독주택은 최근 대지 면적 3.3제곱미터당 1억 2,852만원, 총 10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성수동 내에서 단독주택이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집이 빌딩으로 용도 변경해 거래됐다는 점에서 빌딩이나 음식점, 카페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단독주택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주째 하락세인 반면 서울 단독주택은 투자처로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나홀로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다. 26일 토지 건물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 평균 거래 금액은 10억 6,374만 원으로 2018년보다 약 1억 원 올랐다. 이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은 2014년 8월 이후 69개월 연속 상승세다. 강남구 아파트와 같이 가파른 상승세는 없지만 한 달에 약 0.3에서 0.6%씩 차곡차곡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상승세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수동, 연남동, 익선동 등이 한옥을 포함한 단독주택을 매입해 개조한 사례다. 이 밖에 다가구 주택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도 있다. 기존의 단독주택은 나이가 많은 은퇴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고소득 전문직 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이 됐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표준화되지 못해 가격 비교가 힘들었는데 최근 전문 중개업체와 단독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 그만큼 시장 진입자가 더 많아지는 여건이 조성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규정만 맞추면 어렵지 않다. 또 오히려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단독주택 연평균 거래량은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약 1만 8천 건으로 정점을 찍더니 이후 하락세로 지난해 1만 건대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서다. 신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단독주택을 통한 수익, 대지가격 상승 혹은 임대 수익이 아직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어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은 완만하게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네, 밸류맵이나 디스코 같은 이제 그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개인이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름세, 지금 익선동이든 성수동이든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해서 막
한 지역이 완전히 붐이 일었다가 아시다시피 저기 다른 이태원 쪽에 그 경리단길이나 이렇게 이태원 쪽 보면 그렇게 해서 한바탕 오르고 임대료도 한바탕 오른 다음에 그 오른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니까요. 그렇게 그 상권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예측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